62페이지에 이제 오메 법칙을 볼 건데요. 자, 오메 법칙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저항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저항은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압에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은 밀어주는 거였지, 그지? 전류를 잘 흐르게 이제 밀어주는 능력이었다면, 저항은 반대쪽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 댐퍼, 그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센 만큼 저항도 세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물질의 종류는 당연한 거니까 물질의 종류마다 저항값이 다를 거 아니겠죠? 뭐 나무냐, 그다음에 철이냐. 철은 전기를 잘 흐르게 돼. 저항이 작은 거겠지. 그런데 나무 같은 경우 전기가 잘 안 흐르잖아. 그럼 저항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도전의 길이가 단면적이 되겠고, 이거 잘 기억하자고 그랬죠? 길이가 길수록 잘 기억이 안 나면 터널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죠. 터널이 길어. 그럼 자동차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항이 커진다.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저는 짧을수록, 터널이 짧을수록 차는 빨리 통과할 수 있겠죠. 저항이 작아지더라. 그 다음에 단면적이라는 거는 한 번에 통과하는 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단면적이 좁을수록, 터널이 좁아. 그러면 차가 통과하는데 좀 지체가 생기겠죠. 지장이 생기겠지. 그래서 저항이 커. 터널이 되게 넓어. 그러면은 한 번에 통과하는 차들이 많아지겠지. 전달 흐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소리잖아요. 넓을수록 저항이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서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저항의 연결을 할 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냐 비례로 연결할 때를 볼 건데, 그래서 도선의 길이가 좁아지는 건지 좁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길이가 짧아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매칭을 시켜 보시면 돼요. 어쨌건 그리고 다시 볼게. 저항이라는 것은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리고 단면적인 경우는 좁을수록 저항이 커진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옴의 법칙인데, 옴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전류와 저항과 전압의 관계를 이제 식으로 정의한 거고요. 전류라는 거는 이제 밀어주는 힘, 전압에 따라서 비례하겠지.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자, 전류는 저항이라는 거는 반대쪽에서 밀어주는 거잖아. 그럼 저항이 크면은 전류는 적게 흐르겠지, 그치? 요걸 우리는 반비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항에는 반비례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냈고요. 요걸 한 번에 정리를 한 게,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다. 요거를 이제 옴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생각해낸 거고요. 요거를 이제 옴의 법칙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전류는 I, 저항은 R, 그리고 전압은 V. 그래서 I는 R분의 V 꼭 기억해 하시고, 요거를 이제 변형한 식들이 나오겠죠.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 다음에 R은 I분의 V. 이게 세 가지인데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걸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아니 잘 모르겠으면 비르라고 해서 V는 IR, 이런 식으로 비르, 아니면 I는 R분의 V.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정리하면, 전류라는 거는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더라. 전압은 커지면 커진다라는 거는 전지를 직렬로 계속해서 세게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렇지? 그런데 저항이라는 거는 만약에 단면적이 좁아졌어, 아니면은 도선의 길이가 길어졌어, 그래서 저항이 커졌어, 그럼 전류는 적게 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비례한다. 다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2학년 과학에서 가장 어려워, 이 단원이. 밑에 이제 전류와 전압 그리고 저항에 대한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요, 이 식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니까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류와 전압은 비례하는 거니까, 수학 잘 하니까
전류 I는 전압 V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니? 비례한다. 그러면은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 여기서 전압과 저항 V와 R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전류와 저항. 전류와 저항은요. 여기서 전류와 저항이니까 반비례. 여러분들 반비례 곡선 알지?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직선인데 요거 전류와 저항 같은 경우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을 그리더라라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기울기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I와 V에 대해서는 봐봐 기울기가 뭐니? R분의 V니까 기울기는 R분의 1이 되겠지. 저항의 반비례한다는 저항의 역수라는 거죠. 역수. 알겠죠? 여기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여기서는 V와 R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I가 되고요. 기울기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먼저 기울기 넘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저항이 그러면은 저항이란 게 커져. 그럼 기울기가 커질까 기울기가 작아질까?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A하고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B보다 저항값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커지는 거는 저항이 작아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는 거고요.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는 저항이 큰 거야. 저항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아진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좀 되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전류와 전압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R분의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커진다는 것은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왼쪽으로 더 커지다. 알겠지? 그래프 읽을 줄 알잖아요. 그죠? 자, 책을 한번 보면요.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서 기울기는 R분의 1이라는 거 꼭 적어 놓으세요. 자,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 여기다 붙여 놓고요. 두 번째, 전압과 저항의 관계에서 기울기는 이제 전류의 세기 I가 되겠고요. 이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비례한다고 여기다 붙여 놓고요.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이제 반비례한다고 여기다 붙여 놓고요. 네, 어쨌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식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고 계시면 스스로도 이렇게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울기, 전류와 전압에서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예요. 전압에 따른 전류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와 나가 있는데 가는 이렇게 쭉 돼 있고 나는 쭉 돼 있어요. 그래서 R 값을 구해봤더니 R은 1옴, 가의 같은 경우는 1옴, 나는 이제 2옴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저항이 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그래프는 IV 전류와 전압의 그래프에서는 항상 우상향하는 직선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항이 커지면 저항 R 값이 커지면 그래프는 기울기가 낮아져요. 알겠죠? 알겠지? 왜냐면 얘가 R분의 1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전항분의 1이다라는 거고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저항분의 1, 그 다음에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가는 나보다 저항이 작다. 혹은 나는 가보다 저항이 크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자, 6번 보면요.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도 있는데 전기 저항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 특히 원자에 있는 원자 핵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5 맞고 2번 물질의 단면적이 같을 때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맞고요. 물질의 길이가 같을 때는 단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헷갈리면은 터널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X가 되겠고요. 7번. 도선 B의 저항은 도선 A의 저항의 몇 배인가 하는데 길어지는 효과는 2배예요. 그러니까 비례겠지. 그러니까 위에 이제 2 쓰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1에서 3이니까 저항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 써야지. 3. 반비례. 그래서 3분의 2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8번은요. 8, 9, 10번 한번 풀어보자.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이제. 자, 8번 1.5V인 전지의 저항이 155mm래요. 전구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전류에서 이 I로 말하겠고요. I는 R자리 저항에다가 이제 155mm를 넣는 거죠. 150분의 그 다음에 전압이 1.5래요. 그런데 밀리암페어라고 표시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150이라고 써보자. 150 밀리암페어가 되겠죠. 1500이 나눠주면 10 밀리암페어가 되겠죠. 1500V 150분의 1500V. 여기다가 아마 이렇게 해서 틀린 친구도 있을 거야. 150분의 1.5에서 틀린 친구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밀리암페어잖아요. 네, 다 왔습니다. 네. 다시 그냥. 아까 태워왔죠? 네, 맞습니다. 150분의 1.5를 한 다음에 암페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거를 이제 밀리암페어로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1.5 나누기 150 하면 얼마니? 0.01? 아니 0.001? 0.1? 네. 그러니까 여기는 10mA 이렇게 단위를 환산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밀리암페어이기 때문에 암페어를 이제 밀리암페어는 거 다시 1암페어는 1000mA예요. 잘 기억해 주시고 단위 환산하는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단위. 자, 9번 105민 전구를 그리고 100mA를 가리켰대요. 전지 전압인데요. 전지 전압은 V는 I 곱하기 R이고요. I 자리에다가 100mA니까 0.1 쓸게요. 0.1A 곱하기 그 다음에 100옴 100을 쓰세요. 그래서 0.1 곱하기 100에서 10V 이렇게 단위 환산 잘 해야 돼요. 10번 전압에 따른 전류 세기를 나타내는 거의 저항이 크기. 이번엔 또 R을 구하래. R은 I분의 V이고요. 그래프를 잘 해석하면 돼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전압이 10일 때, 전압이 20일 때, 전압이 30일 때 각자 해당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10을 찾을게요. 전압이 10일 때 전류
2A 그다음에는 2A분의 전류 10 그러면 5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4분의 20 해도 되고요. 예를 들면은 6분의 30을 해도 돼요. 해당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X좌표와 Y좌표 해당되는 거 찾아서.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쉬운 편이고요. 뒤에 가면 조금 어려워질 거야. 자, 옴의 법칙 잘 기억해 두시고 2학년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공식이 될 거야. 앞으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류와 전압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R분의 1, 저항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항이 커진다고 기울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저항이 커지면 기울기가 오히려 낮아져. 알겠지? 저항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커져. 역수관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저항과 관련해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가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자, 아까 전에 도선을 생각해보세요. 도선이 길어지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치? 네. 직렬 연결이라는 건 한 줄로 쭉 연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도선이 길어지는 효과. 그러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 저항의 합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저항의 병렬 연결이라는 건 터널이 이렇게 넓어지는 단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저항의 역수합이에요. 저항의 합은 작아지는 거 일단 써놓을게. 그래서 R은 R1 더하기 R2 저항을 점점 연결할수록 저항은 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저항이 합이 작아진다는 건 역수를 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R분의 1은 이것만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책에 있을 테니까. 자, 저항의 직렬 연결 보면요. 자, 이거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전구는 일종의 저항이라고 했어요. 전류를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 직렬 연결인데 직렬 첫 번째는 R1, 첫 번째 2라고 할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전류는 지금 한 길로 흐르고 있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전류는 여기 저항 R, 저항 1과 저항 2에 각각의 똑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한 길로 흐르는 거니까, 그렇지? 물길을 생각해보면 물길이 가는 곳은 빠지지 않고 똑같이 그냥 한 길을 통해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R1이든 R2든 전류의 값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같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해요. 반대로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물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병렬 연결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물길이 갈라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건전지에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갔어. 여기로도 흐르지만 여기도 흐르는 거죠. 반으로 나눠져서 흐르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와 여기가 전류의 저항값이 같다면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서 흐를 거고요. 여기가 여기보다 전류가 저항이 더 커.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물이 더 많이 흐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I는 I1 더하기 I2라고 해요. 물이 이쪽과 이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거를 I1, 이쪽으로 흐르는 거를 전류 2라고 해석을 해요.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V 전압이 같다고 해요. V1 더하기 V1은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같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전압이라는 거는 건전지가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힘이잖아. 근데 각각의 전압에 각각의 저항에 해당되는 전압은 얘가 전압을 딱 물을 밀어줬어. 얘가 받는 물의 힘하고 얘가 받는 물의 힘은 똑같아요. 왜? 같은 건전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압은 갉아먹는 게 아니라 각각 똑같이 한번 전압을 얘 이렇게 한번 밀어주고 얘 한번 이렇게 밀어준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전압은 동일한 거예요. 병렬 연결에서. 알겠죠?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되겠죠? 자, 전압이라는 거는 전구를 밝히게 하는 힘인데 능력인데 요 앞에가 전지의 전압을 한번 먼저 갉아먹지. 한번 써먹고 남은 거를 얘가 쓰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길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V1과 V2 값이 다르다고 해석을 해요. 합쳐서 하나의 전압인 거예요. 좀 어려워요. 요거는 과정이니까 요거는 일단 몰라도 되긴 해. 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래서 직렬 연결할 때는 전류가 동일하고 전압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병렬 연결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류는 나눠지는 거고 전압은 동일한 걸로 해석을 해요. 유도하는 것만 보고 그냥 결론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R을 한번 구해볼게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V는 V1 더하기 V2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을 대입하는 거야. V는 I는 R분의 V 혹은 V는 IR을 대입해 볼게요. 자, V는 IR이잖아, 그죠? 그래서 IR은 I1 곱하기 R1 더하기 I2 곱하기 R2라고 할 수 있어요. 1이라는 건 각자의 위치를 말하는 거야. 1과 2,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I는 직렬 연결이야. I는 I1과 I2가 같잖아. 그래서 I는 I1과 I2가 같잖아. 그래서 얘가 같은 값이니까 지울 수 있겠죠. 맞아요? 수학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R은 R1 더하기 R2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낸 거야. 우리는 이제 결론만 알자. 결론은 직렬 연결은 어떻게 된다? 도선이 길어지는 효과,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 커지더라. 요걸 기억하라고. 알겠죠?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은요. 이제 전류는 합이고 전압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거야. 그래서 I는 R분의 V잖아요. 그래서 R분의 V는 R1분의 V1 더하기 R2분의 V2 이렇게 식을 유도하고 우리가 같은 게 뭐였지? 전압이 같다고. 그지? 다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온다?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결론만 외워. 도선이 점점점 역수기 때문에 점점점 어떻게 되니?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 분모가 커지면은 점점점 원래 수는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직렬 연결은 도선이 넓어지는 효과.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니까 저항이 커진다. 그치?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은 도선의 단면적이 커지는 거니까 저항이 작아지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모를 요것만 해두면 되겠지? 직렬에는 요거 도선의 길이 길어지는 효과, 저항이 커지더라. 병렬은 단면적이 커지니까 저항이 작아지더라. 요것만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결론은 저항의 합이 커진다. 병렬은 저항의 합이 작아진다. 그런데 계산할 때 계산 문제 나오잖아. 직렬에서는 그냥 더하면 돼.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병렬에서 더해버리는 게 역수를 취해서 더한다. 알겠지?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다가 병렬 연결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도 한번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저항의 직렬 연결 옆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각 전류가 같다. 각각의 전류가 같다. 여기서는 각 전류가 같다.
그리고 저항에서는 물길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 같다. 각 전압이 같다.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그래도 나중에 다시 볼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전류의 세기 보시면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전체 전류의 세기가 같다는 이제 그 말이고요. 밑에 전압을 보시면요, 전압은 각각의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비례해서 나누어서 걸린다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R1, R2, 뒤에 있는 R2가 각각의 전압을 나눠서 먹는다고. 앞에 애가 전압을 먼저 갉아먹고 남은 전압을 뒤에 애가 갉아먹는다고. 알겠지? 합쳐서 하나의 전압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나눠진다고. 전압이 나눠진다고. 여기서는 전류 물끼리 이렇게 나눠졌잖아. 그죠? 그리고 저항을 보시면요, 저항은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증가한다 되는데 거기다가 줄 쳐놓으시고요. 증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저항이 증가한다. 말씀드렸죠? 직렬에서는 저항값이 계속해서 증가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류 입장에서는 반대니까 감소하겠지. 그리고요, 전구의 밝기는요, 한 개만 연결했을 때보다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이 건전지를 하나만 써먹을 때는, 건전지 하나에다가 전구 하나일 때는 그냥 일정한 밝기가 있어. 그런데 건전지 하나인데 전구가 2개, 3개, 4개가 직렬 연결돼. 그러면 어떻게 되니? 하나의 전지를 얘네가 나눠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그렇죠? 이번엔 병렬 연결 볼게요. 각 병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전압이 같은 거고요. 써놓고 밑에 이제 전류의 세기를 보시면요, 저항이 크게 반비례해서 전체 전류가 나누어 오른다. 이제 전선이 나눠지니까 이렇게 전류가 나눠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의 입장에서는요, 거기다 밑줄 하자.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다. 전구 1의 입장에서는 이 전구 1이든 전구 2든 하나의 전지를 오롯이 하나의 전선으로, 하나의 길로 써먹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각각의 전지를 각각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각각으로. 그래서 밑에 이제 저항을 보시면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다 밑줄하고 감소가 오는데 동그라미 쳐놓고요. 저항값이 작아지니까 전류는 어떻게 된다? 반대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은 전류가 작아진다. 병렬 연결하면은 전류가 커진다. 알겠죠? 그래서 전구의 밝기를 보면요, 한 개만 연결했을 때와 밝기가 같다 돼 있고 오래 써먹을 수 있겠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은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그다음에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작아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병렬 연결은 단면적이 커지니까 저항이 작아지고 전류는 증가하더라.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사용을 보시면요, 직렬 연결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전구들은 어떻게 되는 길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지? 근데 하나님 퓨즈가 뭐래요? 퓨즈는 차단기 같은 데 들어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뭐 필라멘트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게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전류를 딱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 같은 거 있죠. 전류가 많이 흘러서 이제 딱 셧다운 되잖아. 그럼 정정된 것처럼 집안에 있는 모든 불들이 다 꺼지잖아요. 그치? 그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냥 같은 퓨즈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 딱 필라멘트 같은 게 끊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퓨즈는 그래서 누전 차단기 같은 데 들어있는 거야. 차단된 적이 있니? 혹시 집에서? 그런 적 없을 것 같은데. 있었니? 전류가 갑자기 막 과전류 흘렀을 때 불 다 꺼져버리잖아요. 그치? 에어컨을 막 갑자기 켰을 때 그런 거. 과다하게 센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끊어져서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제 기구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길이 어떻게 되겠니? 딱 끊어져 버리면 전류가 차단되겠지. 그래서 퓨즈라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화재 감지 장치인데, 화재 감지 장치는 요거야. 요거 플러그에 나온 거. 요거고요. 요거 우리 어디서 배우냐면 바이메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 바이메탈 기억나? 온도해가지고 비열이나 그런 거 할 때. 맞아요. 그때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 바이메탈은요,
두 금속을 비열 차이가 나는 걸로 전기 전도성이 차이가 나는 걸로 비열이 전기 전도의 차이가 나는 걸 이용해 가지고 A가 B가 있어요. A가 B보다 비열 차이가 나나? 하여튼 B가 더 많이 전류가 흘러. 그러면은 얘가 전류가 흘러. 그러면 이렇게 이제 휘겠죠. 이렇게 휘겠지. B가 더 아니다. A가 되겠죠. 이게 A가 전기가 더 잘 흘러. B열이 작고 전기가 더 많이 흘러. 그러면 A가 봐봐. 같은 이제 금속인데 다른 금속이지. 다른 금속인데 전기가 똑같이 흘러. 그런데 A가 더 많이 전기가 흐르고 더 잘 휘는 애다. 그러면은 이렇게 휘겠지. 왜냐면 같은 전기니까 더 많이 휘는 거잖아, 그죠? 네, 비열이 작을 때. 그리고 B 같은 경우는요 덜 휘니까 이렇게 B 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겠죠, 그지? 휘는 거지. 반대로 이제 식으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지. 왜냐면 A가 더 많이 늘었던 데에서 더 많이 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어쨌건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바이메탈이었고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돼 있다가 전기가 흘러. 그러니까 요게 원리는요 밑에서 불이 났어. 불이 나면 어떻게 되니? 불이 커지면은 여기가 지금 뜨겁잖아. 뜨거워지면은 바이메탈이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휘겠죠. 그죠? 휘면서 원래는 전선이 차단돼 회로가 차단돼 있었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접촉부와 딱 연결이 되겠죠. 딱 연결하면서 소리가 되게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이게 화재 감지 장치의 원리고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단락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가 이제 불이 나서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은 금속이 이렇게 휘면서 회로가 연결되더라.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금속이 열을 받아 휘어지면 끊어져 있던 회로가 연결되면서 경보 장치가 작동한다. 이게 이제 화재 감지 장치의 원리고요. 그리고 장식용 전구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시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전선이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건 병렬 연결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 제품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병렬 연결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컨센트 있죠? 컨센트가 예를 들면은 집마다 보시면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전선이 죄송해요. 네. 네.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이따 쉴게요. 그래서 병렬 연결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가전 제품이고요. 아니면 콘센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콘센트가 지금 직렬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잖아. 이쪽 선도 있고 저쪽 선도 있고 이쪽 선도 다 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건물의 전기 배선이라든지 멀티탭 같은 거고요. 그래서 병렬 연결의 특징이 뭐니? 전압이 같다 그랬잖아. 그렇지? 콘센트를 뒤에 꼽던 앞에도 꼽던 옆에도 꼽던 똑같은 전기가 흐르게 되잖아. 맞죠? 똑같은 전압이 흐르는 거지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때 보시면요, 이제 멀티탭이 있고요. 멀티탭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하나하나 구멍마다 다 전기를 끌 수 있지, 그죠? 직렬 회로의 특징은요, 하나하나 끌 수가 없어. 한쪽이 끊어지면은 뒤에도 다 끊어지는 거니까, 맞지? 근데 병렬 연결 특징은 하나의 예를 들면 하나를 차단시켜도 다른 쪽은 살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멀티탭 같은 게 대표적인 병렬 연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콘센트들 있죠. 건물에 있는 전기배선 대표적이고요. 뭐 가로등도 당연하죠. 가로등도 각각의 하나씩 가로등을 끌 수 있어야 되지
하나가 차단됐다고 해서 다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들, 전기가 흐르는 것들은 병렬 연결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은 위에서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요, 누전 차단기처럼 전류가 일시적으로 많이 흘렀을 때 차단시키려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되잖아. 전선이 하나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퓨즈 같은 것들은 대표적인 직렬 연결이다. 그리고 화재 감지 장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직렬 연결에는 전류계, 아까 전에 있었지? 전류계 하나 적어주시고요. 이건 우리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 전류계는 직렬 연결, 그리고 전압계 밑에 병렬 연결에는 전압계 써주시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전류계는 저항값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병렬 연결하면 전기가 많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류계가 고장나요. 그 전압계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직렬 연결하면은 전기가 안 흐르게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병렬로 빼서 연결하는 거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3번, 4번 한번 볼게요. 전구의 밝기가 다른 까다로운데요. 직렬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직렬 연결하면요, 전구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점점점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겠지. 병렬 연결하면요, 전구 하나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일정해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밝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다고요. 4번 병렬 연결의 장점이에요. 저항의 수에 관계없이 각 저항에 반튼 전압이 걸린다 되어 있고요. 밑에 병렬 연결된 다른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는 변화가 없다. 거기다 밑줄에서 쳐놓고, 자, 여기 참고로 컨센트를 여러분들 멀티탭을 너무 길게 쓰면은 불이 난다고 하잖아.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겠니? 멀티탭을 계속해서 연결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저항값이 점점 작아지겠죠. 범위가 있지. 멀티탭이 버틸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저항을 계속해서 병렬 연결하다 보면 전류가 어떻게 되니? 과전류가 오르겠지, 갑자기. 그지? 그러면 멀티탭이 터져버리겠지. 그래서 불이 난다. 멀티탭. 그래서 멀티탭이 딱 정해져 있는 그 한도가 있어요. 멀티탭을 계속해서 연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집에서는 이제 보통 그러진 않겠죠. 오른쪽에 우리 11번 하고 12번만 풀고 좀 쉴게요. 11번 풀어보세요. 12번까지. 자, 1번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그랬는데요. 전압이 같은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병렬이라고 했어요. 병렬. 전류의 세기 같은 거는 직렬이라고 했고요. 선이 하나. 연결하는 저항의 저항수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커지는 건 직렬이었죠. 저항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저항이 작아지는 건 병렬이죠.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2번 볼게요. 12번 이제 I equal R분의 V. 이제 전류는
I는 R분의 V가 아직 익숙치 않다면 전류는 저항의 만비라고 전압에는 비례하더라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다 대입할 건데요. 자, V 전압은 18V라고 되어 있잖아요. 18 대입하면 되고요. 저항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직렬 연결이니까 그냥 더하면 돼. 그래서 3옴, 6옴을 더해서 9옴. 그래서 9분의 18에서 2A.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2번 이제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3옴에 흐르는 전류와 6옴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그랬어. 그치? 각각에 흐르는 전류는 같으니까 2A 지금 여기서 2A 구했잖아요. 2A 곱하기 3옴에 흐르는 전압은 이제 흐르는 전류는 같으니까 2A 그리고 3V 3옴을 곱해줘요. V는 R이잖아요. 그래서 3옴에 해당되는 전압은요 6V가 되고 6옴에 해당되는 전압은 12V예요. 2A 곱하기 6옴.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18V 건전지의 18V 전압을 3옴에서는 6V를 갉아먹고 뒤에 6옴에서는 12V를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렇지? 알겠죠? 그래서 전압이 나눠지는 거예요, 직렬에서는. 그래서 이 비율을 따져보면요, 3옴과 6옴에서의 각각의 전압의 비는 6V 대 12V니까 1대 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13번은 이제 병렬 연기인데요. 좀 쉬었다가 30분까지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할게요.